사람은 약간 좀 나르시시스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자기애적인 면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허술한 면이 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그 현종은 제가 좀 너무 안쓰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종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현종을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종의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삼촌뻘인 사람이고, 태어났을 때 이미 좀 유배를 가 있었고, 현종 자체가 되게 안정된 양육을 받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강조의 정변으로 갑자기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는 사실 처음에 되게 드라마에서도 좀 좌절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꼭두각시 왕처럼 된 것 같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강감찬이 등장을 하죠. 부모님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현종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파더 헝거라고 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갈망 자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상사나 뭐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뭔가 나한테 좀 나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그 사람한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현종한테는 강감찬이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정말 아버지처럼 느껴졌을 것 같고, 또 중간에 가면은 한번 강감찬이 현종한테 막 뭐라 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좋은 부모라면 잘 못하는 것도 이제 좀 지적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둘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강감찬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쉬겠다 했는데, 현종이 한 3일에 한 번씩만 출석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신뢰가 정말 끈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현종이 성숙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조정에 가서는 강감찬이 그런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야율융서가 40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정말 이제 황제다운 황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나르시시스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자기애적인 면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격구라고 이렇게 뭐 말 타고 하는 공놀이 같은 거를 이제 했는데, 이미 황제가 돼서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이제 통제적인 곳에서 좀 자랐을 것 같고, 자기는 사실 40대면 이제 성인이 된 지도 좀 지났을 나이인데도 계속 엄마의 그늘 아래 있었으니까 자존감이 좀 약해졌던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자기애적인 사람이다, 나르시스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되게 약하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이제 그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엄청난 이제 갑옷을 씌우는 게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야율융서는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좀 떨어졌을 것 같고, 고려를 좀 정벌하는 게 자기한테 되게 그 자존감을 채우는데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자마자 이제 흥화진 전투에서 함락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이제 자기애적인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기애적인 상처를 얻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흥화진 전투에 갔던 장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소배압이 막죠. 소배압은 그런 거란 황제의 그 노장이죠. 노장인데 확실히 연륜이 많은 것 같고, 이미 황제의 성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군들 죽이려고 할 때 이 흥화진 전투를 이렇게 장군을 죽이면서 크게 여기면 이거는 크게 되는 거고, 당신 그냥 뭐 웃고 넘어가면 큰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황제의 자존감을 좀 보호를 해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주변에서 자기를 아부하고 자기한테 어떤 존경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강감찬이 중간에 오죠. 친조를 요청한다고 와서 기만을 하잖아요. 근데 소배압은 계속 이거 기만하는 거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다 하는데, 거란 황제는 절대로 그거를 기만하는 거 아니다, 나를 기만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자기애적인 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있거든요. 워낙 그 자존감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강감찬이 하는 말이 되게 믿고 싶은 거죠. 고려 황제가 와서 자기한테 친조를 해서 이 전쟁이 끝날 거고 자기는 자존감이 회복하고, 이게 너무 끌리다 보니까 여러 단서들을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란 황제는 되게 자존감이 약한 좀 자기애적인 사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감찬 같은 경우는 되게 유연하거든요. 자기의 목적은 어쨌든 전쟁을 막거나 이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친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과에서도 제일 건강한 사람은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생각에 너무 몰입하거나 그 생각을 바꾸기 어려우면 더 우울에 더 빠지기 쉬운데, 거기에 생각에서 좀 떨어져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만 있어도 그렇게 힘들게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제 불안이 너무 심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심리적 유연성이 제일 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찬이 제일 최애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는 이제 인내력이라는 기질이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인내력이란 게 뭐냐면 좀 지속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나한테 좋아지는 이제 보상 같은 게 주어져야지 그걸 또 하고 싶어지는데,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더라도 가고자 하던 길이 있으면 쭉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강조 같은 경우는 되게 충성을 또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변방에서 이제 조정을 지키고 있을 때도 계속 이제 황제에 대한 믿음을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하죠. 실제 믿음이 자기한테 돌아온 적은 잘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면이, 아, 이 사람은 좀 인내력이 뛰어난 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본인이 이제 황제를, 현종을 만들었지만 본인이 이제 황제로 올라가지 않는 것도 자기는 계속 이제 뭔가 신하라는 일관된 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현종이 즉위를 하고 이제 전쟁이 난 다음에 군에 가서도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는 고려의 신하로 죽잖아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쭉 유지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내력이라는 기질에 사실 장점이 되게 많긴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이제 어떤 노력을 계속 할 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만약에 그 방향이 잘못되면 중간에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쭉 밀고 나가는 게 있다는 거죠. 강조도 조금 뭐 아쉬운 게 많이 있고요. 삼수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장기를 두다가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의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면 뇌에서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원래는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뭔가 불안하고 이제 예민해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세로토닌이 높아지면은 되게 불안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조는 삼수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세로토닌 수치가 엄청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바둑인지 이제 장기를 두다가 거란군이 침입했다, 좀 허술한 면이 있다, 좀 신중한 면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고려 거란 전쟁을 이렇게 정신과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